이 나이에 아직도 불안하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도 같이 편해질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젊을 때처럼 바쁘지도 않고 해야 할 일도 줄어들었으니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어 보니 마음은 오히려 더 조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이유 없이 가라앉는 기분, 뉴스를 보다가 괜히 불안해지는 순간,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쉬지 않는 밤.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 영상은 그 불안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안을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안이 왜 생기는지, 이 나이의 불안이 젊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불안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은 불안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의 마음을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면 불안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왔을까요? 이 나이가 되면 이제는 좀 성숙해져야 한다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그런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나이에 불안하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불안은 미성숙의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불안이 나이와 함께 사라지는 게 정상일까요?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불안은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시험, 취업, 결혼, 육아처럼 분명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불안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시험이 코앞이라,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같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의 불안은 다릅니다. 이유를 딱 집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건강은 그럭저럭 괜찮고 자녀들도 잘 지내고 있고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흔들립니다. 이게 더 힘듭니다. 왜 불안한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잠을 설친 것도 아니고 악몽을 꾼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보고 뉴스를 켜도 그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뉴스를 보면 더 불안해집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 연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그런 뉴스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내 노후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스밉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잠자리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자녀 생각, 건강 생각, 돈 생각. 아이들은 잘 살고 있을까? 내 건강은 언제까지 괜찮을까? 지금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겹쳐옵니다. 그러다 문득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라는 혼잣말이 나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쉬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은 젊을 때의 불안과 전혀 다릅니다. 젊을 때의 불안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느끼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은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했고, 더 열심히 하니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불안은 방향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달려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이루는 시기가 아니라 이룬 것을 지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킨다는 게 뭔지도 애매합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것, 관계를 지킨다는 것, 일상을 지킨다는 것. 이 모든 게 막연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지키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걸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줄었는데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바쁠 때는 불안할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오히려 불안이 커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까 생각할 때 딱히 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게 편해야 하는데 왜인지 불안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 생기는 불안이 아닙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서 느끼는 불안입니다. 젊을 때는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직장인, 부모, 배우자. 그 역할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챙기고, 그런 일들이 나를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거나 약해졌습니다. 퇴직했거나, 아이들이 독립했거나, 관계가 변했습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기준도 사라집니다. 뭘 해야 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그런 기준들이 흐릿해집니다. 젊을 때는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를 내야 하고, 집에서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건강을 챙겨야 하고, 그 기준들이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준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비어버린 자리에 불안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 나이의 불안입니다. 뭔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불안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내일은 뭘 해야 하는지, 앞으로 몇 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질문들에 답할 기준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과 비교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가. 그런 비교가 불안을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방향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비교할 대상도 애매해집니다. 누구와 비교해야 할까요? 같은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불안은 더 깊습니다. 해결할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돈을 모으고, 관계를 개선하고, 그런 노력들이 불안을 줄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의 불안은 뭘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더 모은다고, 건강을 더 챙긴다고, 취미를 가진다고 해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쓸수록 불안은 더 커지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혹시 뭔가 나오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돈을 관리하면서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자녀들에게 연락하면서 괜히 걱정을 끼치는 건 아닌가 불안해합니다. 불안을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새로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불안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이 사라지면 불안을 느낀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고통이 있을 때는 오히려 단순합니다. 그 고통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아프면 치료하고, 배고프면 먹고, 위험하면 피하고,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사라지면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젊을 때는 생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 고통이 힘들었지만 동시에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그런 급박한 고통은 줄어듭니다.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되고 당장 생존을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은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채워야 할 것, 걱정해야 할 것. 그게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목표, 욕망, 걱정, 희망. 뭐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마음은 방향을 잃고 흔들립니다. 이 나이에 느끼는 불안은 바로 그 방향 상실의 신호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젊을 때는 사회가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성공하라고. 그 방향을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명확한 방향이 없습니다. 사회는 이 나이의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살라는 말만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평생 남이 정해준 길을 따라 살아왔는데 갑자기 스스로 길을 만들라고 하니까 막막합니다.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뭐가 의미 있는지.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욕망이 줄어드는 것도 불안을 키웁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분명했습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그런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 욕망이 삶을 이끌었습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노력하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그런 욕망들이 약해집니다. 더 이상 더 큰 집이 필요하지 않고, 더 좋은 차가 중요하지 않고, 지위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편해져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전합니다. 원하는 게 없으니 살아가는 이유도 흐릿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 그런 게 약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다시 불안해집니다. 뭘 위해 사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질문들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이 질문들은 답하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답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성공을 위해. 그런 답들이 질문을 막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답들이 힘을 잃었습니다. 가족은 이제 독립했고, 미래는 그리 길지 않고, 성공도 이미 어느 정도 이뤘거나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뭘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또 불안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뭔가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떠납니다. 불안은 적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불안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봐왔습니다. 불안하면 안 되고, 불안을 느끼는 건 약한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올라오면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걱정할 거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안을 억누르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불안은 억누를수록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주목해야 할 게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마음은 더 크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불안이 더 커집니다. 불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불안은 삶의 기준이 바뀌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것은 안정이 아니라 내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일 수 있습니다. 기준을 다시 세운다는 게 뭘까요? 젊을 때의 기준은 외부에서 왔습니다. 사회, 가족, 직장.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기준이었습니다. 그걸 충족하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외부 기준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평생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남이 정해준 기준을 따랐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기준을 만들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의미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게 막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찾아가야 합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그냥 억누르지 말고 잠시 멈춰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불안이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게 명확해지면 불안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방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비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동기가 됐습니다. 남보다 잘하고 싶고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의 속도가 다릅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행복한지. 그런 비교는 불안만 키웁니다.
대신 오늘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일 걱정, 내년 걱정, 몇 년 후 걱정. 그런 걱정들은 끝이 없습니다. 걱정하면 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에 집중하면 불안은 조금 작아집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키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내 시간이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 뭔가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있기 위한 시간. 불안을 키우는 생각과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을 키우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나는 뭘 해도 안 돼.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은 실제 상황보다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사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둬야 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뉴스를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뉴스는 대부분 불안을 자극합니다. 경제 위기, 건강 위협, 사회 불안. 이런 이야기들이 매일 쏟아집니다. 그걸 다 받아들이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 종일 뉴스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얻고 나머지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자녀, 건강, 돈. 이 세 가지는 이 나이에 가장 큰 불안의 원천입니다.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지, 내 건강은 괜찮은지, 돈은 충분한지. 이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이 생각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부모라면 자녀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하고, 나이가 들면 건강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하고, 노후를 앞두고 돈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걱정들이 불안으로 커지지 않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삶은 이제 그들의 몫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곁에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건 검진을 받고 운동하고 잘 먹는 겁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내려놓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 생각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나는 이게 걱정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생각이 조금 약해집니다. 완벽하게 불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불안은 삶의 일부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안을 느낍니다. 이 나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 불안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불안이 있어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그게 나를 완전히 삼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불안은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그걸 지켜보면 됩니다.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겁니다. 아, 지금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렇게 관찰하면 불안의 힘이 약해집니다.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숨을 고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불안할 때는 호흡이 얕아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집니다. 그럴 때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쉬면 마음이 조금 진정됩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몇 번 반복하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도 조금 편해집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불안이 심하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누워서 불안과 싸우면 잠은 더 안 오고 불안만 커집니다. 차라리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보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게 낫습니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계획입니다. 오늘은 산책을 하겠다. 오늘은 친구에게 전화하겠다. 오늘은 이 책을 읽겠다. 이런 작은 계획들이 하루의 방향을 줍니다. 방향이 있으면 불안이 조금 줄어듭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불안이 커집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생각의 흐름이 끊깁니다. 꼭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벼운 대화, 일상적인 이야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속으로만 사귀면 불안은 커집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불안이 조금 작아집니다. 그 사람이 해결책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내 불안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이 나이의 불안은 외로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도 각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이 커집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외롭지 않은 척하지 않는 겁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특히 이 나이가 되면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외로움과 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스럽지 않게 어떻게 하면 나와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글을 씁니다. 뭘 하든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괜찮다고 느끼게 되면 외로움은 조금 약해집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와서 뭘 시작하나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늦은 건 없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하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가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새로운 산책로를 걷거나,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불안도 조금 줄어듭니다.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뭔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의미가 있었나?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무겁습니다.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의미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했던 것, 오늘 뭔가를 배운 것, 오늘 잠깐이라도 평화를 느낀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의미입니다. 의미를 미래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에서 찾으면 됩니다. 봉사나 나눔도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불안을 줄여줍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감사를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불안할 때는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없는 것, 잃을 수 있는 것, 걱정되는 것.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으면 시야가 바뀝니다. 지금 가진 것, 지금 누리는 것, 지금 괜찮은 것.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던 것, 오늘 밥이 맛있었던 것, 오늘 잠깐 웃었던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불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용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것, 잘못했던 것, 후회되는 것.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불안을 키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때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것, 배신당했던 것, 억울했던 것, 그런 감정들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쉴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도움이 됩니다. 나무, 하늘, 바람. 이런 것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 내 불안이 조금 작아 보입니다. 세상이 넓다는 걸, 내 걱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걷는 것도 좋습니다. 걸으면 몸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조금 움직입니다. 불안은 주로 가만히 있을 때 커집니다. 몸을 움직이면 불안이 조금 흩어집니다.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 겁니다. 생활이 불규칙하면 마음도 불안정해집니다. 규칙이 있으면 최소한의 안정감이 생깁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모든 게 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걱정도 커집니다. 잠을 잘 자면 마음이 조금 더 튼튼해집니다. 술이나 약에 의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불안할 때 술을 마시거나 수면제를 먹으면 그 순간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오히려 의존하게 되고 나중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불안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거나 의사를 만나거나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그것도 불안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불안은 지금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불안은 그냥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그런 걸 말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쁘게 살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에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데, 이런 판단을 하면 진짜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이게 불안하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나면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이 불안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불안을 없애려고 애쓸 것인가? 아니면 불안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불안을 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호로 볼 것인가? 불안을 신호로 보면 삶이 조금 달라집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내게 뭐가 필요한가를 묻게 됩니다. 그러면 답이 조금씩 보입니다. 지금 나는 쉬어야 하는구나. 지금 나는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하는구나. 지금 나는 뭔가를 바꿔야 하는구나. 이런 답들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이 나이의 삶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달려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속도를 늦추고 깊이를 찾는 시기입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넓게 사는 것보다 깊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깊게 산다는 게 뭘까요? 매 순간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느끼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을 느끼고, 걸을 때 걷는 걸 느끼고, 숨 쉴 때 숨 쉬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사는 게 깊게 사는 겁니다. 깊게 살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미래 걱정이 조금 작아집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과거 후회도 조금 약해집니다. 지금이 전부입니다. 불안은 주로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앉아 있고, 살아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순간에 머물면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물론 계속 지금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과거도 생각해야 하고, 미래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미래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나이에 배우는 것이 있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완벽하려고 애썼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직장인, 좋은 배우자.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은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완벽을 포기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불안도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이 나이의 선물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들이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선들이 덜 중요합니다. 물론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덜합니다.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나대로 살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괜찮으면 됩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보든 내가 의미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이 나이의 특권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친구들이 먼저 가고 건강이 약해지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죽음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면 오늘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일이 있을 거라고 미루지 않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평등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돈이 중요한가, 명예가 중요한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지금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유산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남길 것이 무엇인가? 돈이나 재산만이 유산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친절, 나눴던 사랑, 전했던 지혜, 이런 것들도 유산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도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아니면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이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10년이 남았든 20년이 남았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후회 없이 살려면 뭘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삶의 방향이 조금씩 보입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안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안합니다. 이 나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지 않아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은 적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불안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겁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아, 또 왔구나 하고 인사하듯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밀어내지 않고 그력 곁에 두는 겁니다. 불안이 있어도 내 삶은 계속됩니다. 불안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의 불안은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이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의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이 나이의 삶입니다. 답을 빨리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내 속도로 찾아가면 됩니다. 불안이 있어도 그 과정은 계속됩니다.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불안 없는 삶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오늘 느낄 수 있는 것을 느끼고,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불안하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여전히 무언가를 향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불안을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불안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보일 겁니다.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그걸 알고 나면 삶이 조금 달라집니다. 불안이 여전히 있어도 그 불안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갑니다. 불안이 있어도